이게 자기 이해 영역이에요. 건강한 어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시려면 첫 번째는 나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굿도 그 사람, 배드도 그 사람, 나도 그런 사람. 예, 굿과 배드가 통합돼 가는 과정. 그다음에 자기 이해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은 견디기 힘들고 이건 잘 견디고 이런 건 피해가면 좋겠고 하고 자기 이해 작업을 수시로 하시는 거죠. 나를 이해하고 나서야 배우자랑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선명해지실 수 있어요. 필요 이상의 화를 안 내실 수 있고요. 이 자기 이해를 하시려면 자기 돌봄이 필수죠. 우리 책의 거의 뒷부분에는 제가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썼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행복한지, 뭘 하면 힘든지, 그래서 이거는 해주고 이건 피하고 하는 자기 돌봄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주실 때 비로소 정말 건강한 어른,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부모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른일 때 아이들은 그게 좋은 부모죠. 좋은 부모가 뭐 엄청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자기를 잘 아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봐 주시면 그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부모거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종종 강의하면서 영업 비밀이라고 말하는 건데 첫 책을 내고 또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냥 우리 인간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두 가지 축을 미리 말씀드릴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시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애들이 자기 이미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한쪽 축은 눈동자 감탄 이렇게 써 놨는데 이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과 자녀를 향한 감탄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아기들이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혹은 뭐 어디 잠깐이라도 이렇게 걷고 기다라도 눈을 이렇게 마주보면 아이들은 항상 부모 눈을 찾고 있어요. 똘레똘레 하면서. 그러면 아주 신생아 때는 뭘 통해서 자기를 보냐면 부모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게 뭐 학자들이 말하던 생후 한 1년쯤에 에릭슨 이론 보면 생각나세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주워 들었던 거? 에릭슨이 왜 생후 1년에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를 얻거나 아니면 불신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신뢰 대 불신 뭐 이런 거 외우라고 막 시켰었잖아요. 그때 그 신뢰가 이거예요. 부모 눈동자 속에 비친 자기를 보는데 부모님이 자기를 향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죠. "잘 잤어?" 뭐 "기저귀 갈아줄까? 배고팠어?"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엄청 예쁘게도 안 생겼었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보면서 막 그 감탄을 하잖아요. 눈에 어떻게 담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때 그 부모 눈동자 속에 부모가 뿜어내는 감탄 속에 그게 '아 나구나.' 하면서 인생에 대한 신뢰를 뭘로 얻냐면 '아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1 번. 2 번 '아 잘 태어났구나.' 3 번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 세 가지의 신뢰와 자기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크게는 이렇고요. 그다음에는 이건 아주 어릴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1 살, 뭐 길어야 3 살. 그다음에 한쪽 축에 있는 언어와 비언어 메시지는 지금도 친정 부모님이나 본가의 부모님들께 받고 있어요. 평생 받고 계세요. 인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거울로 비치는 나만 육체를 보고 죽을 뿐이죠. 그러면 육체는 거울로 보고요. 언어적으로 만들어지는 나란 존재의 이미지 축은 부모님과 좋은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 메시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걱정 마라. 넌 될 놈이다." 뭐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는 것마다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쫑알쫑알 말을 잘하고 막 이러는데 부모가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냐. 야무지기도 하지. 어? 말해서 먹고 살겠네. 걱정 없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조용히 해라. 사람이 왜 이렇게 가볍냐. 왜 이렇게 떠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 비언어적인 나오는 뿜어내는 느낌들도 있겠죠. 예, 그 언어와 비언어 메시지가 평생 이 한 사람의 이 자기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좋은 선생님이나 친구나 배우자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다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언어하고 비언어 메시지가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충족되기도 하죠. 그러나 너무 긴 시간 부모하고 결정적으로 같이 오래 살아서요. 부모가 주는 언어와 비언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고 큰 축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 형성, 내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축을 차지하죠.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부모가 엄청난 존재다 또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제가 아까 굿도 있고 배드도 있다 그랬듯이 부모가 엄청난 존재이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버려야 할 세 가지 감정을 보면 부모가 또 대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좀 다스려야 할, 버릴 수는 없어요. 잘 안 돼요. 부모니까. 다스려야 할 세 가지 감정이 있다면 첫 번째는 과도한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책임감 아니고 과도한. 과도한 책임감은 어떤 거냐면 쉽게 한 단어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워서 뭐를 만들겠다. 우리의 의대 보내겠다. 우리의 뭐 시키겠다. 우리의 이렇게 하게 하겠다. 우리의 행복하게 만들겠다. 그건 다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알토란같이 만들어내겠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굳센 결의, 그거 전부 다 과도한 책임감이에요. 그 아이는 우리하고 타인이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도자기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인격체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지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 그 아이들이 우리 뒷모습을 보고 아,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보고 배우면서 갈 일이지 내가 말한 이대로 커라 라고 말하는 건 사실 과도한 책임감이에요. 좀 버리셔도 돼요. 다스리셔도 내려놓으셔도 괜찮은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책 제목처럼 죄책감이죠. 못해줘서 죄책감 느끼고 하지 말 걸 그랬다고 죄책감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걸 해서 후회하고 그렇죠. 안 해줘서 또 죄책감을 느끼고 있죠. 무슨 행동을 해도 죄책감, 못 해줘도 죄책감인데요. 사실은 부모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굿도 있고 배드도 있어요. 완벽한 부모가 제일 나쁜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부모는 아까 얘기했던 굿, 배드 중에 이미 배드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올 굿만 있는 상태의 부모는 이미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불완전하고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완벽한 부모가 태어나서 생후 1년 동안 아이들이 잘 걷지도 못하죠. 예, 사람은 태어나서 걷는데 한 1년 걸리죠. 지 손으로 주워 먹는데도 한 3년 가까이 걸리죠. 제대로 숟가락질 밥 먹는도.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를 환대하고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완벽하다면? 불가능하죠. 사실은 완벽한 부모는 마녀 같은 존재예요. 제일 나쁜 존재예요. 적절하게 아이들이 좌절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인생을 박탈하는 제일 나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죄책감으로부터 미안한 걸로부터 적절하게 좀 작별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좋은 죄책감? 그러니까 통찰하고 성찰해서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해야지 하는 것까진 괜찮죠. 그런데 매번 자녀를 향해서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감정은 전달이 아주 잘 되거든요. 전염성이 강해서 아마 자녀들도 부모가 느끼는 죄책감을 전달해서 받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 자꾸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나도 미안하게 만드는 사람, 유쾌하지 않죠. 부모 자녀도 남이기 때문에 그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 전달되면 썩 같이 지내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생존이 부모한테 걸려서 그냥 참고 살 뿐이지 기분은 나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인데요.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함이 높으신 분들은 또 따로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뭐 다음번 책에는 이 불안 다루는 이야기를 더 많이 쓰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밖으로 꺼내면 가장 좋습니다. 예, 언어로 꺼내서 내가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낀다. 이러면 이게 불편하다. 본인이 본인에게 자기 감정들을 알아차리게 하시는 순간, 언어로 꺼내고 인지하는 순간 조금 불안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어요. 사라지진 않지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불안을 전수하지 않게 해주시는 방법들을 하면 좋겠고요. 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시간이 부족하니 제가 5분 내로 마치도록 할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냐 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있는 지혜로운 힘을 가진 부모가 돼달라. 앞에 내가 옳은 부모는 독재자 부모고요. 자녀가 알아서 큰다라는 건 그냥 지 숟가락 지가 갖고 태어나지 해서 부모님이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무정부 상태를 말하고 힘이 없는 부모는 뭐든지 오냐 오냐 하는 부모예요. 되고 안 되고를 안 가르치시는 분들이고요. 마지막 지혜로운 힘을 가진 부모가 정서적인 마동석 같은 부모예요. 되고 안 되고도 가르치고 우쭈쭈쭈 예뻐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맞닥뜨릴 때 마동석 씨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해가지고 어지간한 거 내가 잽을 날려도 끄떡 안 하는 사람 있죠.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는 그런 거예요. 되고 안 되고도 확실히 가르치고 나를 엄청 예뻐하기도 하는데 부모가 내 감정이나 내 기분 혹은 내 상황에 같이 널뛰는 게 아니라 부모는 더 든든하고 큰 거죠. 짱짱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니컷이란 학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모라고, 살아서 반영하는 부모라고 말했거든요. 그 역할을 아이들은 기대하는 거죠. 내가 울면 부모가 더 힘들어하고, 내가 화내면 부모가 더 길길이 뛰고, 이런 거 말고 훨씬 더 큰 울타리를 가진 존재? 그래서 이건 되고, 이건 아니야.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해. 하는 이런 부모가 되어주시는 게 정서적인 마동석을 말하고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말하죠.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나도 상처 많은데. 그거는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전가시키는 건 아마 여기 K 장녀나 아니면 공부 잘했던 그 집이 막 엉망진창인데 공부 잘하고 착했던 예, 그런 분들 아마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배우자 삼아 친구 삼아 막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끝내고요. 그럼 나도 그랬으니까 내 자신한테 또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어른들의 불안과 어른들의 정서는 어른끼리 서로 양해인이 돼주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서로 자기 돌봄을 하시는 거예요. 양희은 선생님 그 생각나세요? 양희은 선생님이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여러 여자랑 같이 살았어요. 그럼 이분은 상담에서 볼 때 정서적으로 엄마가 없는 상태죠. 근데 양희은 선생이 방송국에서 지나가는 이성미 씨를 이렇게 불러서 야 조그만 애네 너 이리 와 이렇게 가니까 너냐 엄마 없는 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긴 하죠. 그러고 나서 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그 뒤로 지금까지 밥을 해 먹이고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아, 어른은 어른끼리 이걸 해야겠구나. 언니 힘들어? 언니 아이스크림 먹어. 내가 사줄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라면 좀 끓여줘요. 가면 그 언니네 가서 라면 끓여 얻어먹고. 어른들끼리 서로 이 양이은이 돼주시는 거지. 자녀에게 내 신세 한탄과 푸념과 니네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 줄 아냐? 너네 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혹은 너네 엄마 같은 여자 이상하다. 이 작업들을 아이들에게 하시면 두고두고 아이들이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서 집을 걱정하고 부모의 파트너가 되는 예, 우리 세대에 많이 겪었던 예, 좋지 못한 방법들로 가정을 운영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들끼리 서로에게 양해은이 되어 주시고요.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인 마동석이 되어 주세요. 그 작업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건강, 예.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오니까요. 부모님들이 먼저 자기 돌봄을 하셔서 체력을 좀 기르시고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드시고 보약도 드시고 슬기로운 말은 배움과 여유에서 나오는데 배우긴 엄청 많이 배우시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하시는데 그 배움이 결국은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종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처음처럼 내가 굿도 있고 배드도 있다. 그게 통합되면 그만이지라는 좀 자신을 향한 넉넉함, 자기 돌봄들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여유를 통해서 배우시고 들으셨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아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좋은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짧지만 제 딴에는 지금 엄청나게 농축해서 고농축 전달을 했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